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달에 보통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반기 취업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1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월 달에 토익 공부에다 자율적 공부가 하느냐고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다 보면, 아니 허비하다 보면 이제 실제로 준비하는 거가 좀 더 늦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월 달에는 다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인적성도 공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도 함께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물론 시간이 되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좀 이게 시간적으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요. 보통 취업이 1년 정도 걸리는 이유는 뭔가 그 한 프로세스를 넘으면 다음 프로세스에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말해서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서류를 다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인적성이 있는데 또 인적성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인적성 공부를 안 하다 보면 또 인적성 공부하다가 이제 또 이제 서류가 몇 개야 합격을 안 했으니까 약간 거기에 또 시간이 걸리겠죠. 거기 몰두하다 보면 또 자기소개서를 또 뭐 못 내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갖고 또 인적성도 통과하게 되면 또 면접에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1차 면접을 또 어떻게 넘었는데 그러면 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1년 이상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1월 달에가 되게 준비한데, 1월 달이 가장 중요한데, 1월 달에 그 자기소개서는 다 완성을 해놔야 돼요. 직무별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복붙해서 쓸 수 있는 거, 기본형 자소서를 먼저 써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적성도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그 인적성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3권 정도는 풀어놓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한 10권 정도 많이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성 떨어지면 또 답이 없기 때문에 인적성 공부도 한 틈틈이 꼭 해주셔야 되고, 인적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거가 좋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한 예로 스터디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친구는 서류가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서류가 안 됐는데 인적성 공부를 꾸준히 했었고, 한 친구는 이제 인적성을 뭐 잘하는지 한꺼번에 해갖고 한 번에 하자마자 바로 인적성이 통과를 했는데 또 면접에서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두 친구가 이제 시간을 하고 있다가 두 분 다 이제 그 해당 준비했던 학기에는 안 됐었고, 다음 학기에 한 친구는 또 인적성을 또 꾸준히 준비를 했었고, 한 친구는 앞에서 그 시즌에 인적성을 통과를 했으니까 많이 안 했었어요,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친구 또 인적성에서 또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성이라는 게 한꺼번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뭐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뒤로 밀어 놓고 있는데, 그냥 꾸준히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꼭 인적성에 시간을 투자해 주셨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면접에서 많이 떨어져요. 면접도 그 고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고인물들은 또 말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 고인물들을 뚫고 내가 그 면접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접이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잘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면접을 많이 안 봐봤기 때문에 그 면접을 보는데 또 가서 첫 번째는 또 떨다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또 잘하려고 했는데도 떨어지고, 또 세 번째는 또 여기 어떻게 해서 1차를 통과했는데 또 떨어지고 막 이래서 그 한꺼번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친구들 취업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니가 어떠니? 라고 했으면, 그때 한꺼번에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준비를 안 하고 이게 차례차례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늦어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그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계속 써야 돼요. 이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서류 통과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해야지만 면접 준비가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자연스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면접 연습을 하는 도중에 그 초반에는 잘 못하다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썼을 때 시기에 좀 더 말을 잘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어서 자기소개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 하나 대강 써놓고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것도 좀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활동했던 것도 많이 정리를 해보시고 이 고민하는 과정이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서류를 합격을 하고 면접을 봤을 때도 좀 더 잘 대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닥쳐서 한다 이거는 정말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기가 다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류를 써야 될 시간에 미리 서류 썼던 거가 발표가 나서 내가 인적성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서류 발표하고 인적성 보기까지 텀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럼 일주일 동안에 뭘 하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쓰겠어요? 안 써요. 별로 안 쓰고 그냥 그 인적성 통과한 거 있으니까 인적성 공부만 그때 몰아서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막 6개월씩 1년씩 준비를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서 인적성을 이기겠어요? 그럼 또 인적성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자기소개서를 서류를 많이 안 냈으니까 그 총알이 또 없는 거죠. 그때 또 부랴부랴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시간이 막 늘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면 1월에 우리 이제 1월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1월이 별로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빡세게 해야 돼요. 정말 그 막 내가 1년씩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2월에 시간이 있는 거죠. 2월에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2월에는 구정도 껴있기 때문에 구정 때 또 많이 할 것 같죠. 절대 안 하거든요. 왜 남들이 놀 때는 또 이렇게 해이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루즈하게 보내기 때문에 꼭 구정 기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보면 이제 2월 중순 정도 오겠죠. 2월 중순 되면 이제 또 공고가 또 나요. 그럼 또 이거 자소서를 또 부랴부랴 써요. 그럼 자소서를 또 부랴부랴 쓰다 보면 또 안 쓰다 보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월 달에 기본 자소서라는 걸 한 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2개 정도. 하나만 준비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마케팅과 영업 관리 아니면 뭐 MD와 영업 관리 그리고 따로 기획 직무와 영업 관리. 영업 관리는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베이스로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도 그 단순히 그 직무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연수원 들어갔을 때 마케팅에 적합하다 그러면 마케팅 부로서도 뽑아라고 뭐 MD로도 뽑아가거든요. 일단은 취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이제 막 네가 하기 싫은 일인데 그걸 했다가도 퇴사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일단 요즘 같은 시기에는 들어가서 존버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계속 나는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왜냐면 영업 관리는 사람을 많이 뽑아야 힘들어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막 편의점에서도 편의점에서 그 영업 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았거든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더 나가고 점주들도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안 나간대요. 힘들어서 나가면 나가고 갈 데도 없으니까 갈 수도 없어서 일단 그래도 많이 뽑는 게 영업 관리니까 영업 관리는 베이스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에 또 해줘야 될 게 어떤 거가 있냐면 그 직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직무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한 방을 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 직무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갖고 뭔가를 준비를 해서 했었는데 나는 그냥 학교 생활을 하다가 나는 취업할래. 그래서 서류를 냈더니 뭐 덜컥 가서 얘기하면 임팩트가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무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 있으면 일단 들어놓으세요. 뭐 이게 뭐 생산성 본부가 됐다던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거가 됐다던가 일단 직업에 관한 거를 온라인으로 지금은 현재는 오프라인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영업 관리 같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시고 아니면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MD에도 관련된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고 해서 지금은 어학 점수가 물론 중요해요.
근데 어학 점수가 그 보통 보면 그 커트라인 넘으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 때마다 무슨 점수 그게 있어가지고 이 가산점이 붙는지는 뭐 붙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붙는 경우보다는 그 컷만 넘으면 그냥 그 뒤로는 그냥 어학은 대해서 안 보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거보다도 유사 경험이나 아니면 인턴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득점 받으려고 너무 노력은 하지 마시고 일단 컷을 넘었을 경우에는 다른 거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다 900은 넘는데 크게 더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다 900은 다 넘는 것 같고 뭐 900 만점 받은 친구도 있고 근데 뭐 만점 받았다고 메리트가 있는 것도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면접 봤을 때 만점이네 뭐 이 정도 뭐 열심히 노력했네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토익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가 어학을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취업 준비를 얘가 했냐 안 했냐 이런 성의 정도를 보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익은 그렇게 토익도 중요하지만 좀 비중을 다른 것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배경이나 지원 동기나 그리고 성격 장단점, 직무 역량 그리고 입사 후 포부? 뭐 입사 포부는 근데 뭐 대동소이에서 별로 안 중요하니까 활동상 뭐 이 정도의 기본 자소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 포맷에 맞춰서 직무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도록 네,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모의 면접식으로 그냥 한번 말하기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도 하다 보면 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PT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PT도 PT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취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PT도 중요하니까 중간에 PT를 하시고 토론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근데 PT나 토론은 그래도 단기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면접 태도는 한 번에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하나만 매진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지원에 서류 통과를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한 7년 동안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애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가지고 막 서류를 뭐 통과하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친구가 통과하기도 하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첫 지원의 서류를 통과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아마 기업 인사 메커니즘에서도 몇 퍼센트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60에서 70%는 이제 신규, 처음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 필터링을 하겠죠. 그리고 20% 정도는 기존에 이제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남아 있겠고, 그 다음에 10%는 이제 뭐 있죠. 그 딴 사람들이 뭐 차지하고 있다던가 그러고 있어서 보통 첫 지원의 서류 통과를 많이 하니까 첫 지원 메리트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소서도 열심히 쓰시고 그 다음에 인적성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면접 준비도 틈틈이 하셔서 나중에 그 서류 발표하고 이 정신없는 시기에 미리미리 해놓으셔야지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시기도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업은 반드시 해요. 언제 어디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쭉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좋은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해요. 그게 그 뭐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 직무에 대해서 막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뭐 한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했던 친구들 보면 다 좋은 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마음이 그냥 제가 됐겠죠. 남들 다 취업해갖고 술 먹자 그러고 스터디 했던 애들도 취업해서 나가는데 나는 취업이 안 되고 계속 이모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너무 힘들고 막 그럴 텐데 그거 다 견뎌낸 친구들은 다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진짜 후회하기 전에 약간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면접 준비도 틈틈이 하시고 인적성 공부는 무조건 꾸준히 해야 된다. 보통 10건은 넘게 푼다. 10건 넘게 푸는데도 애들이 고득점 잘 풀겠죠. 10건이나 풀었으니까 종이 접기 맨날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힘내시고 어려운 신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다 보면 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